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회의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포인트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그 기준금리가 워낙 99% 이렇게 예상이 됐던 만큼 5.2에서 5.5% 그대로 유지했죠. 이거 가지고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바뀌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가 바뀌었으면 종전에는 어떤 입장일까?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내용들을 평가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변화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진단에서는 이제 종전에 7월 회의에 moderate, modest였죠. 그래서 이 대목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거보다 강하냐, 약하냐, 이게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 전망은 6월 전망치가 1%였습니다. 높이긴 높이는데 얼만큼 높이느냐, 얼만큼 높이느냐, 이것도 변화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점도표는 사실은 기준금리는 올해 이렇게 동결하고 연내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차례 올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시나리오 3개 중에서 다 살펴봤습니다는 올해의 기준금리 변경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두 가지 포인트였었죠. 내년에 대체로 6월 점도표를 보면 4차례 인하가 가능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켜도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내년 3월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FOMC 발표 부문과 월가 기재에서는 어디셔널이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이게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는 새로운 회계 연도를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원래는 장기 금리가 2025년까지만 제시됐습니다. 이번에 2026년까지 새롭게 제시되거든요. 요 수준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FOMC 회의가 관련된 변화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사실 어떤 수준이 나든 간에 모두가 금리 인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종료되느냐. 요게 되겠죠. 요게 변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려 열렸던 어떤 FOMC 회의보다 더 변화가 많았습니다. 일단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 있었습니까? 네, 전망이 있으려면 진단부터 해야죠. 진단은 7월 전망 때보다 더 건실하다. 잭슨 홀 미팅 당시 8월 때보다 더 건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파월 의장이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세션이라는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근데 6월 달에서는 moderate, 그리고 7월 달에는 modest, 비슷한 시각인데요. 비슷한 시각인데 리세션보다는 많이 회복적으로 같은 측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버스트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는 더 건실하다, 로버스트에 가깝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변화다, 진단 부분에. 그리고 양대 창무직법과 관련해서는 양대 창무직법은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인데요. 이거는 8월 달, 7월 달 지표들이 아직도 헤드 페이크 문제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발표문에서는 전망치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헤드 페이크 문제 때문에 종전과 달리 진단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동영 PD께서 전망 부분을 하겠습니다는 우리 정강 캐스터께서도 이렇게 표를 거했습니다는 진단이 건실했으니까 전망은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페드의 전망치를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3월 전망은 작년 12월 전망의 0.5에서 올해 성장률입니다. 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6월은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측에서 가장 최대적입니다. 추세가 바뀌는 것은 예측에서 가장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3월에 0.4에서 1%로 2배 이상 올렸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페드 회의 때일 때는 보통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이 상당히 걸리고 예. 페드 회의 기자회견까지 보면 4시 10분까지 되는데요. 방송 시간을 요에 원고를 보내려면 한 50분뿐이 없기 때문에 예. 긴장해서 그런지 목이 좀 안 좋은 거를 시청자분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9월 전망을 보겠습니다. 6월 전망이 1%인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그 예상할 때 최소한 1.5%인데요. 2배 이상 될 것이다. 그런데 2배 이상 넘었습니다. 2.1%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월에는 0.5에서 0.4로 했던 것이 예. 6월에는 1%로 됐고 3개월 만에 9월 전망에서는 2.1%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회장님들이 많은데요. 예. 경제 식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식견이 높고 많은 해안을 갖고 있는 게 시오비전 그룹의 김태욱 회장님이 잘 보는데요. 회장님께서 겐또 찍더라도 예. 이 페드의 전망치보다는 잘할 겁니다. 이게 올해 예측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년 전망을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얼만큼 건실하냐 하면 예. 내년에 6월 전망에 2.1%에서 1.5%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전인가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는 미국은 어떤 거를 해도 잘 된다. 중국은 어떤 거를 해도 안 된다. 예. 한쪽에 방송 제목까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망이 이렇게 보면 올해 성장률 있잖아요. 저도 2.1%까지 6월에 1%였거든요. 예. 이만큼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큰 변화. 그것도 미국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큰 상태고 경제 발전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에서 예. 페드에 이거 예측하는 사람이 포브스 모델에 세계적인 석학에 해당되는 25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달려붙었는데요. 예. 이게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 그만큼 뭐냐?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전망은 대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건 아무래도 점도표일 겁니다. 자, 내년에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올해 3월과 6월 점도표와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렇게 점도표에서 예. 9월 점도표에서 올해 그 최고 금리 5.6%는 6월과 그대로 유지했죠. 근데 이걸 변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없다고 종전과에 있어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올해 이렇게 9월 전망에서 점도표는 대체로 6월 점도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최고 금리를. 왜 그러냐? 통화정책 시차가 9개월 정도니까 올해 점도표에 페드 인사들의 의사는 그게 주목한 게 아니죠. 그래서 6월 점도표 가지고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다. 왜냐? 지금 기준금리가 이번에 이렇게 동결했습니다는 5.2에서 5.5%니까 6월 점도표의 최고금리가 5.6이죠. 예. 그러면 밴드폭으로 보면 5.5에서 5.75가 되겠죠. 이 5.6을 밴드로 걸리니까 그래서 한 차례 더 인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점도표에서 사실 올해의 최고금리 5.6%는 6월에 유지한 것은 그래서 변화가 없다 하는데 그 의미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시차가 9개월이니까 내년을 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점도표에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4.1에서 4.3으로 제고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사실 4.3에서 또다시 올렸습니다. 4.6%. 내년입니다. 예. 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점도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 4.6에서 5.1%로 상향 전환됐습니다. 매 점도표마다 내년의 점도표가 계속해서 최고금리가 올라왔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자 6월 점도표의 내년의 최고금리 4.6%는 내리는 게 아니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분석해서 내년에 빠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겠다 하는 쪽의 얘기였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간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는. 그러나 내년에 최고금리가 4.6에서 5.1%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요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6월 달 점도표로 보면 4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예상됐었습니다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4.6에서 5.1로 올렸으니까 2차례 정도로 축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를 보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밀리는 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점도표상에 나타난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될까? 3.4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전도표에 등장한 2026년은 2.9%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 타겟팅이 몇입니까? 2.0%죠. 그럼 2.0%도 2026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 마무리가 사실 9.1에서 3%까지 줄이는 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난한 길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지난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2%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요. 예. 2026년 가스 인플레 타겟팅 2%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거를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는데 큰 변화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대목을 이렇게 시청자분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점도표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과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9월 기자회견은 새로운 회견안들을 앞두고 이렇게 또 9월 달에는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뭐 악몽이라든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보면 그때는 뭐 9월 이기설이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뭐 교수께서 뭐 코스피가 1,500, 1,800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어떤 그 세종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환율이 2,000원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요. 이번 분위기는 굉장히 좀 기자회견이 순조롭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조로운가 왜 그러냐? 미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제 강요의 평가는 경제 성과, 특히 성장률이 좋으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어찌든 그 사람이 말이 없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경제 성과가 나오면 순조롭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일단 1년 전의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위기감이 완화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자 전도표도 올라가고 전망치도 올라가니까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당신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의 방에 캐스팅 보트를 어떤 식으로 그립을 질 것이냐. 그립을 질 것이냐. 지금 예. FOMC 멤버들 중에서는 서로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파와 매파 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매파 속성을 갖고 있는 공화당 친규리 세력은 더 강하게 그립을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 속성을 캐스팅 보트하는 것이 파월 의장의 역할입니다. 예. 캐스팅 보트가 파월 의장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는 어디셔널이라는 표현이 빠질까 안 빠질까 하는 데서는 이번에 어디셔널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지금의 환경이 파월 의장이 오락가락하는 거든가 어떠냐 앞으로 회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존한다 경제 지표에 의존한다 예. 그리고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라는 건 프리엠프티브로 예. 시장의 선행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시장의 후행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후행성을 갖고 있다. 예. 시장 모습을 보고 시장이 너무 이번 것처럼 99% 비둘기 기준금리 동결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그러면 금리 인하는데 경제는 좋은데 금리 인하에 인플레 재발, 국제유가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기대 수준을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변이거든요. 그게 이변이라고 이틀 전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지금 국제 올라가 성장률은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해 이런 상태에서 그 기대 수준이 금리 인하로 돼 인플레 재발. 그러면 그거 꺾어야지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캐스팅 보트를 걷고 있는 페드 의장의 향후의 통화 정책의 그립, 또 페드 멤버상의 서로 비둘기파와 이렇게 매파 간의 조정의 그립을 사실 어디셔널 매파 기조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해결된 게 이렇게 눈여겨보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 타겟팅을 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는 4% 조정하자. 미국 학계에서는 3% 조정하자. 이 내용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 타겟팅 상향은 없다. 지금 페드가 갖고 있는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 2%는 그대로 고수한다. 이 대목도 국내 언론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향후에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지금의 2%를 고수한다면 가계 물가 안정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 매파적 속성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황이 곤두박질했던 겁니다. 예. 시장의 반응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FOMC 회의의 핵심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도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의 반응을 예. 증시와 채권 시장과 환율을 다 보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PD께서 일중 그래프를 보이겠습니다는 FOMC 발표문과 기자회견 내용에 다우존스 지수가 그야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한때에 사실 200포인트 가깝게 올라가다가 지금 장마감에 70포인트에서 일중 그래프로 본다면 사실 340포인트가 일중에서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발표문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부분 다 상승폭을 짧은 시간에 반납했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레시 크래시에 해당될 만큼 주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죠? 자, 최고치가 오늘 34,776입니다. 예. 마감 지수가 가장 하락치입니다. 34,434 빼기를 해보십시오. 한 340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일중 변동폭이 27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저기 최고치가 일중에 13,727에서 마감 지수가 이게 최저 지수인데요. 예. 13,467에서 이 또한 계산해 보면 한 270포인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유그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더 요동쳤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채권 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한번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채권 금리는 그야말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너무나 금리 동결, 긴축금리 인하 이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봤던 채권 금리 크리프 현상.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예.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이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2년물 금리가 5.19%로 올랐습니다. 이건 2006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예. 그동안 채권 투자 작년부터 얼만큼 강조했습니까?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채권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 대부분 증권사의 미국의 10년물 보겠습니다. 오늘 10년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4%까지 됐습니다. 이건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저 해서 엔고가 되니까 엔고 엔화 투자를 강조했습니다는 예. 오늘 미국의 경제 전망 좋고 점도표도 상향 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은 148엔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150엔을 이렇게 넘을 것이냐. 내일 일본에 중앙은행 회의가 있습니다는 예. 이게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예상 수준대로 뭐 됐다. 올해 금리는 5.2에서 5.25에서 5.5로 됐다. 이렇게 해서 예상이 변화가 없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전도표와 그다음에 올해 기준금리는 의미가 없다.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이기 때문에 예. 내년을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FOMC 멤버들도 내년에 자기 의향지수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면 전부 예산 집행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벤처 캐피탈이든가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10월이니까 내년을 더 주목하는 거 보죠. 내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9월 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국채 투자, 엔화 투자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장 크게 변화가 많았던 국채 부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일단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전도평에서 보면 내년에 전도표의 최고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올랐습니다. 0.5%포인트 올랐죠. 그래서 4.6에서 5.1로 올랐습니다. 전도표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플레 상황이 꺾이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공급 측 요인에서는 오늘 골드만삭스가 다시 국제 유가 전망치를 또 상향 적용했습니다. 유가 상승세에 사우디가 갖고 있는 비전 2030 계획이라든가 러시아의 전쟁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미국에서 보면 전략 원유 비축 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풀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아서보다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 상승세에는 쉽게 꺾이진 않는다.
그러면 수요 쪽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전망치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망치 올렸으니까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 수요 쪽도 인플레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야지 국채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데요. 자, 점도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 요인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급을 보겠습니다. 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스칼 이어 2024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아직 미국의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시청자분도 기억나겠습니다. 5월 말 6월 초에 부채 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디폴트 우려까지 돼서 사실상 굉장히 험난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준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셧다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셧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디폴트가 되는데 디폴트 우려가 되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는 없겠죠. 이런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모두가 예상치 않았던 4.4%를 돌파했습니다는 마해선이라는 미국의 채권 투자에서 가장 마해선이라는 4.5%를 돌파할 것이냐. 오늘 4% 돌파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금 4점 장중에 4.4%인데 마감 지수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올랐습니다. 4.37%까지 이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의 회의도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 회의가 몰려있는 이 슈퍼위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BOJ 회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세계 중앙은행이 페드 회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페드 회의가 매파 속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개 G20, 20개 중앙은행 중에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중앙은행 회의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슈퍼위크다. 특히 이번 페드 회의가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슈퍼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매파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곧 이어서 진행될 이렇게 영란은행이든가 이런 쪽에 이제 유럽은행 보면 앞서서 했던 노르웨이가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영란은행도 오늘 0.25%포인트 올릴 겁니다. 스웨덴도 올릴 겁니다. 오늘 트리키아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예. 트리키아도 EU 회원국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일 있을 일본의 회의입니다. 예. 위에 따른 사람은 의외로 사실 영어는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농담 많이 하고는 상황이 상황 포착에 대해서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게 농담도 좀 잘 하는 사람 이렇게 유머도 있는 예, 사람들이거든요.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큰 주목을 받았죠. 그런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중앙은행 회의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굉장히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게 상황 논리에서 그때그때 유머나 내고 그런 게 아니다. 자, 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 우려대로 잭슨홀 미팅에서는 자, 지금의 물가 수준이 타겟팅보다 굉장히 낮다. 앞으로 뭐냐? 엔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8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140엔 넘으니까 다시 한번 YCS를 상향 조정하겠다. 한 달도 안 돼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페드회의가 끝났습니다. 위에 따른 페드 따라가기로 합니다. 매파 기준을 유지합니다. 엔달러 환율 148엔 돌파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까? 예. 내일 어떨까? 또 다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의 통화 정책 이걸 좀 강하게 그립을 쳐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좀 매파 속성으로 기준금리 마이너스 0.1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는 예. 뉘앙스적인 측면에선 다시 한번 뭐냐 매파 속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걸 믿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잭슨홀 미팅이 8월에서는 어이구 엔저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자 엔달러 환율이 147엔 거니까 다시 강하게 하겠다. 페드가 다시 매파하니까 내일 예상이 또 강하게 매파하면 예. 자 통화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 유지하고 선제성 유지해야 되는데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내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나중에 변수가 많은 거죠. 완성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엔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일 있을 BOJ 회의가 참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작년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미개 국채 투자해라. 예. 그다음에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달러 투자가 안 되니까 엔화 투자해라. 예. 또 여기에 수수료라든가 증권사 수수료가 많을 겁니다. 엔화를 갖고 미개 국채를 투자하라. 예. 그래라. 오늘 회의 결과를 보면, 자, 오늘 회의 결과를 보면 사실은 내년도까지 예상되는 걸 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페드 회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모 투자 다 결정되는데요. 달러 투자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적은 국내 대형 증권사가 엔화를 갖고 미개 국채 투자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엔화를 갖고 미개 국채 투자하는 사람이 9월에 회의를 끝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상되는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이런 걸 때 최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거를 당사의 수수료를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미치는 이런 투자에 권유를 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걸 좀 감독 당국에서도 금융상품을 허락할 때 좀 예측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투자자 그렇죠.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상품 것을 내놓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꼭 좀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잘하시니까 사후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잘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FOMC 회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